내 친구는 남편이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설득했고, 그는 나를 집에서 쫓아냈고, 이제 그녀는 마침내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내 레디트 스토리 채널 노벨 나이츠 앤드 레이디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조금씩 새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스토리에 머물면서 마지막에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25살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하세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녀와 나는 10년 넘게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내 여동생이자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녀에게 나는 결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녀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등을 돌릴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정확한 이유로 이 모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8년 전 우리는 대학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1학년이었고 그 사람은 선생님의 조수였습니다. 우리 셋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과 제가 데이트를 시작할 때까지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와의 관계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남편과 나 자신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들을 그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마지막 것은 내가 그녀에게 말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은 내가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 그녀를 평생 믿었기 때문에 임신 테스트를 했고 테스트가 양성이었을 때 그것은 예정된 아기이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울었다고 그녀는 너무 기뻐서 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고 남편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대면했을 때 그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물었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불륜의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와 인용문 사이의 데이트 앱 채팅이었습니다. 나는 그 계정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게시한 적이 없고 내 휴대전화에만 있는 내 사진을 다른 사람이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내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 대화를 훔쳤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나는 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임신 중이었고 그 채팅에서 그것이 그 사람인지 내 남편인지 몰랐다는 것을 나는 그 남자에게 최근 임신 중 성적인 만남과 남편이나 아내가 그들의 파트너에 대해 읽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그게 다 가짜였고 그 스크린샷을 어디서 얻었는지 알고 싶었고 그 스크린샷은 내 예전 전화기의 스크린샷이라고 말하더군요. 그 전화기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자 그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진실을 알면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나의 불신앙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에게 내 오래된 전화기에서 증거를 찾아보라고 말했고 그는 그랬고 그것이 그가 행동한 이유입니다. 이상하게도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그에게 내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아마도 나 없이 내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내가 계정을 만든 적도 없고 평생 다른 남자와 잠을 자본 적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은 내 말을 믿지 않고 우리가 싸웠고 그녀에게 전화해서 그녀에게 맞서 싸웠지만 그녀는 미안하다고만 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한 친구는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끔찍한 싸움을 했지만 그녀는 내가 배신자라고 주장하는 정신병자처럼 침착했고 나는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남편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내가 유죄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는 호기심을 갖고 내 물건을 싸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혼하고 어머니 집에서 친자 확인 테스트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자 확인 테스트를 했는데 그의 아기가 분명히 나타났지만 여전히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걸 믿지 못했고 친자 확인 검사를 한 후에도 몇 번 더 싸웠고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이것이 내 소위 친구가 이유를 알게 된 이유는 그녀가 남편에게 그가 본 모든 것이 가짜이며 나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를 모두 구성한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내가 질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임신했어요.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만난 이후로 우리 둘 다와 매우 좋은 친구였으며 그녀는 정신을 잃고 가능한 최악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가 며칠 동안 화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미안한가요? 그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아무것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사과했던 모든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수천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고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관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상황이 망가졌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어떻게 우리가 싸움 중에 끔찍한 일을 말하고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나에게 물건을 싸라고 말했고 나는 거절했고 그는 그것을 하기 위해 내 팔을 잡았고 그는 다치게 해서 밀었더니 건물에 부딪혔고 그때 또 내 팔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나를 흔들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힘이 세고 게다가 나는 마른 체형이다. 그 사람도 키가 정말 크고 그런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정말 상처를 줬고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거의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그랬더라도 폭력이 연루된 적은 없었나요? 치료 이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시물의 주요 댓글을 참조하세요. 빌어먹을 정신병자. 이건 너무 많습니다. 그녀가 사소한 질투로 입힌 피해 친구의 건강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친한 친구는 물론이고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젠장. 당신의 친구는 정신병자입니다. 그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사실 그녀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그렇게 좋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랬을 테니까요. 그가 당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치료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중립 당사자가 개입하지 않고 두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에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모든 메시지와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내 첫 번째 게시물을 남겼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녀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녀는 내 것을 사용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가짜 프로필을 만들고 다른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낡은 전화를 사용했는데 그 남자는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따옴표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매일 우리 집에 올 때 그 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전화가 있었고 그녀는 또한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내 말은 이 모든 것이 그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자이며 도움이 필요한 그녀는 자신이 한 모든 일을 말했고 심지어 남편에게 그 남자를 여러 번 만나러 나를 데리고 갔으며 또한 내가 그녀의 카드로 돈을 지불했다고 말했거나 그녀가 아는 한 그 남자와 진실은 나는 그 호텔 중 어느 곳에도 가본 적이 없지만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고 현실처럼 느껴졌으므로 물론 그는 그녀가 수년 동안 내 친구라고 믿었지만 그녀는 또한 8년 넘게 그의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믿었고 그녀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모든 거짓말은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메시지와 모든 것이 매우 현실처럼 보였고 남편이 그것을 믿었던 이유를 이해합니다. 반면에 나는 그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남편과 나는 그 폭력적인 에피소드 이후 우리 사이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진 이후에도 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이지만 우리는 노력 중입니다. 집에 왔고 지금은 모든 것이 괜찮지만 때로는 여기가 너무 더워서 티셔츠를 입는데 내 팔에 손에 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별로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이 에피소드가 끝난 지 거의 2달이 지나도 여전히 거기에 있고 저는 매우 창백하고 피부가 매우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라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나는 그가 멍이 들었거나 그가 한 일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를 용서했습니다. 나는 우리 둘 다 폭력적이 되었고 우리 관계를 망친 것에 대해 우리 둘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아직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다이고 극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쉽진 않겠지만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의향이 있어요. 몇 주 전에 우리는 개인 및 커플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방을 준비하고 그녀를 위해 물건을 사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관계는 천천히 내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8년 동안 서로 사랑해왔기 때문에 매우 행복하고 우리 관계가 어땠는지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 관계를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계와 우리 둘 다 이런 반응이 처음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서로 약속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제 탑 댓글을 보세요. 젠장톡 변호사에게 그녀는 이 많은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인생을 망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정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사는 곳에 적용되지만 많은 곳에서 이것은 치료사로서 명예훼손 괴롭힘입니다. 나는 항상 변명이 지겹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서 미안하지만 걸 남편이 당신에게 손을 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둘 다 스스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분노관리 수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와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사기꾼은 구타당하지 않고 이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작성자 이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기고 새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